안녕하세요. 53살 박미선입니다. 혼자 산지 꽤 됐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3년. 처음엔 막막하고 두려웠죠. 평생 의지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시간은 약이라고 3년쯤 지나니 혼자만의 삶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에어컨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여름날이었어요. 푹푹 찌는 더위에 에어컨을 켰는데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송풍구를 들여다보니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했죠. 할 수 없이 에어컨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분이 들어섰어요. 인상 좋은 얼굴에 뭔가 든든해 보이는 어깨를 가진 남자였죠. 김민수 기사님이라고 했던가. 민수 씨는 말없이 능숙하게 에어컨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작업복 티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는데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탄탄한 잔근육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매끈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싶었지만 제 심장은 저도 모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착각했던 뜨거운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괜히 목이 타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에어컨이 아주 많이 더럽네요. 곰팡이가 심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해야겠습니다. 민수 씨의 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섹시하게 들리던지 제 심장은 더 세게 요동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욕정도 사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 강렬하게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민수 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가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을 때마다 드러나는 근육의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와 목덜미,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마저도 제 눈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물을 틀고 씻어내는 소리, 공구를 다루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울렸어요.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아니 사춘기 소녀보다 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청소가 끝나고 민수 씨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이대로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저도 모르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기사님, 오늘 저녁 혹시 약속 있으세요? 제가 청소비 말고 따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제 말에 민수 씨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 일인데요, 뭘. 아니에요, 괜찮으시다면 꼭 대접하고 싶어서요. 혼자 저녁 먹기도 심심한데.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내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며 명함을 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50이 넘은 여자가 에어컨 기사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시간에 맞춰 민수 씨가 다시 제 집을 찾았습니다. 말쑥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근처 한정식집으로 민수 씨를 데려갔습니다.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저보다 10살 어린 43살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오래전에 헤어졌고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민수 씨는 예상외로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평생 밥벌이 하느라 고생만 한 저의 지난 삶을 이렇게 다정하게 들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죠. 헤어진 전 남편은 늘 제 이야기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민수 씨의 눈빛은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 씨는 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 보자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잊고 지냈던, 아니 영영 잊은 줄 알았던 여인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의 손길이 제 어깨를 스치고 허리를 감싸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죠.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제 후각을 자극하며 저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어요. 그 손길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격렬하고 이렇게 황홀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능숙하면서도 부드럽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듯한 전율이 일었고 제 몸은 이내 그의 소나기에서 녹아내리는 솜사탕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폭발하는 밤이었어요. 새벽녘 민수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선 씨, 저 가지 마요. 저와 함께해요. 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울렸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꿈결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수 씨는 제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베개를 베고 누운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포근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남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다니. 세상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 거야. 민수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어쩌면 저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미선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갓 50이 넘은 여자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찾아와도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작은 투정에도 귀 기울여주고 힘들 때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감이 저를 감쌌죠.
우리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고 때로는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마치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젊은 연인들처럼요.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설렘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정서적 교감이 민수 씨를 통해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에어컨 청소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주말에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집착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마치 그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었죠. 어느 날은 민수 씨가 새벽까지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뭘 한 거예요? 연락도 없이. 민수 씨는 제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미선 씨, 어젯밤에 갑자기 에어컨 고장으로 호출이 와서 밤새도록 일했어요. 전화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제 감정만 앞세워 그를 몰아붙였어요. 결국 민수 씨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큰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제 감정만 앞세웠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 같았어요.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죠. 그러다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그의 말에 저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자신이 미처 저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그리고 저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민수 씨와의 관계를 숨겼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에어컨 기사와 만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전 남편의 친구들과 마주칠까 봐 노심초사했죠. 그러다 보니 민수 씨와 데이트할 때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밤늦게 만나서 헤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 줬지만 저는 점차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몰래 만나는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어느 날 제 친구인 영희에게 민수 씨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미선아, 내가 50이 넘어서 10살 어린 남자와 연애를 한다고? 그것도 에어컨 기사님과. 영희의 말에 저는 움찔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된 거 아니니? 나도 행복하고 싶어. 영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내 나이에 그런 사랑은. 분명 뒷말이 무성할 거야. 친구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희에게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지금까지 남들 시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잖아.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편 제 딸인 김수아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인 수아는 제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알기에 늘 제 행복을 빌어주는 착한 딸이었죠. 하지만 민수 씨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엄마의 행복을 반대할까봐 혹은 엄마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갇혀 제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민수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에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수아는 제 말에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민수 씨와의 만남부터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와의 관계를 통해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수아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 남자가 엄마 나이도 생각 안 하고 게다가 직업도 에어컨 기사.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아야,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이 사람을 사랑해. 엄마도 이제는 내 행복을 찾고 싶어.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으셨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힘들게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사람과.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선 씨, 힘들겠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미선 씨 곁에서 늘 힘이 되어 드릴게요. 민수 씨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 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다 며칠 후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걱정이 됐던 것뿐이에요. 그분과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수아의 문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 딸이 저의 행복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마치 제 삶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아의 지지를 얻은 후 저는 더욱 당당하게 민수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민수 씨가 있었고 저를 이해해주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와 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제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은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민수 씨와의 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다시 찾아온 뜨거운 사랑은 저에게 인생 2막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영원할까? 민수 씨가 언제까지나 저를 사랑해 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수 씨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다.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흘러왔던 제 삶에 민수 씨가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꽃을 활활 태우고 싶어요.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오직 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뜨거운 감정이 있다면 과연 그 감정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 내어 그 감정을 따라가 보시겠어요?